정말 다양하게 먹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감자인데요. 건강에 좋은 감자도 잘 알고 드셔야 되겠죠. 먼저 감자를 드실 때 무엇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감자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칼륨과 다양한 영양 성분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에너지 공급과 다이어트에 좋기로 소문난 바나나가 감자와 함께 먹으면 안 된다니 정말 생각도 못하지 않았나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 칼륨은 바나나뿐만 아니라 감자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함께 드시게 되면 칼륨이 몸속에 과다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의 수분 균형이 깨져 근육과 신경에 과도한 이완을 초래할 수 있고 근육의 무력감과 만성 손발 저림을 넘어 심장 부정맥이나 급성 혈압 상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함께 드시지 않고 따로 드시게 되면 칼륨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몸속 나트륨을 배출할 뿐만 아니라 칼륨은 혈관을 확장시켜 몸속의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감자의 풍부한 칼륨은 알칼리성으로 혈액의 산성화를 방지하여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마그네슘과 같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큰 도움을 주어 다리나 종아리 근육의 갑작스런 경련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감자는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등 다양한 질환뿐만 아니라 뼈와 근육의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자는 정말 다양하게 조리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조리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바로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은 칼로리가 높고 비만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감자를 튀기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유해 물질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튀긴 감자 정말 맛있죠. 하지만 감자와 고구마 같이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높은 온도로 굽거나 튀길 때 생성되는 아크릴아마이드는 암을 유발하고 뇌신경의 단백질을 손상시켜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크릴아마이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암연구소에서 유해물질로 지정된 매우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굳이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다면 튀김 말고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감자를 삶아서 소금이나 설탕을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물속에 넣어 삶는 것보다는 찜기에 쪄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감자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폴리페놀 성분이 특히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이 강력하기 때문에 세포 손상 방지, 세포 변형 방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클로로겐산이 심장 질환의 위험성 정도를 감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과산화 지질을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질, 지방, 기름이 과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특히 피부 주름, 피부 노화 이런 것을 막아주는데 감자의 클로로겐산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체지방을 분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클로로겐산이 지방을 분해하기 때문에 비만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혈당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클로로겐산이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당뇨 예방과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클로로겐산은 감자의 속살에 있는 게 아니고 감자 껍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감자 껍질 1g당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드실 때 감자 껍질을 잘 닦아서 감자 껍질도 함께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변화될 수가 있는데 생감자 껍질 1g에 클로로겐산이 1mg이 들어가 있고 감자를 삶았을 때에는 0.6mg으로 감소하고 찜기에 쪘을 때는 오히려 늘어나 1.6mg 정도 들어가 있고 구웠을 때는 줄어들어 0.2mg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한 끓는 물에는 클로로겐산이라고 하는 폴리페놀과 같은 좋은 성분이 녹아버려서 우리가 감자를 삶았을 때 그 물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좋은 성분들도 다 버려지게 되는 거죠. 물에 녹아서 버려지기 때문에 감자를 삶아서 먹는 방법은 좋은 성분을 조금 버리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감자를 찌게 되면
오히려 감자의 효소 활성이 늘어나면서 클로로겐산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감자를 드실 때 쌍난 부분은 다들 조심하잖아요. 하나 더 조심할 것은 녹색으로 변한 감자입니다. 감자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섭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감자가 녹색으로 변한 건 역시 솔라닌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솔라닌은 감자와 같은 가지과 식물이 스스로를 방제하기 위해 생성하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이 솔라닌은 독성이 매우 강력하여 소량 섭취만으로도 두통, 복통, 구토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섭취는 또한 호흡곤란을 초래하여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로 요리하여 솔라닌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솔라닌은 285도 이상으로 가열해야 분해되기 때문에 100도의 물로는 아무리 삶아도 독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솔라닌은 햇빛에 노출될수록 솔라닌의 생성이 빨라져 감자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싹이 난 감자뿐 아니라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도 반드시 폐기하기 바랍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면 보관하실 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사과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싹이 나는 것을 억제해 감자를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감자 요리를 할 때 버터에 굽고 치즈를 올려 드시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이 버터와 치즈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맛으로만 본다면 감자와 치즈, 버터의 만남은 최고의 풍미를 자랑하지만 건강에는 정말 최악입니다. 치즈와 버터를 감자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의 섭취를 증가시키게 되며 심혈관 질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즈와 감자를 함께 드시면 맛과 식감이 아주 좋아지지만 고지방의 치즈는 칼로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감자의 영양 성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즈의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치즈에 함유된 나트륨은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다양한 심혈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저지방 또는 무지방 치즈를 선택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감자와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삶은 감자를 먹다 보면 목이 막히잖아요. 이때 우유를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감자를 먹게 되면 좋은 이유 중 하나는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고품질의 단백질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감자의 단백질은 우유와 계란에 이어 흡수율이 높으며 콩보다 우수한 단백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자에는 비타민 A, 칼슘, 지방이 부족한데 우유가 감자의 부족한 영양 성분을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반면 우유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감자에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서로의 궁합이 정말 좋게 되는 것이죠. 감자를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거나 따뜻한 감자 수프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감자를 껍질째 조리하여 우유와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초가 있는데요. 감자와 식초와의 조합은 매우 생소하지 않나요? 감자에는 각종 비타민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합니다. 감자 한 개는 비타민 C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사과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입니다. 감자의 비타민 C는 스트레스 해소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또한 콜라겐 조직을 강화해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가 열과 산에 약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실은 감자의 비타민 C는 감자 전분으로 인해 마치 보호막처럼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열에 의한 손상이 적다는 것이죠. 따라서 감자는 열에 익혀도 비타민 C가 파괴되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타민 C는 산도가 높은 환경에서 더욱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감자 요리나 감자 샐러드를 하실 때 식초나 레몬즙을 약간 뿌리면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양파 또한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 되는데요. 감자가 위 건강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항염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위벽을 보호하고 세포의 변형을 막아 염증을 감소시키며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감자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건강에 이로운 식품으로 손꼽히는데요. 몸이 산성화될 때 다양한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혈액의 산도가 올라가게 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염증은 암과 다른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칼리 식품인 감자를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을 중화시켜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양파는 감자와 마찬가지로 알칼리성 음식으로 인정받으며 감자의 항염 및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뛰어난 시너지 효과를 보여줍니다. 혈관 청소부로 불리는 양파는 혈관벽을 강화하고 염증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데요. 또한 감자에 포함된 비타민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감자의 효능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감자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중 또 한 가지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건강에 이로운 슈퍼푸드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토마토는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과 같은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의 섭취를 증가시키며 특히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감자의 비타민C는 함께 작용하여 신체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 줍니다. 이 둘의 만남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와 감자는 심혈관 건강을 강화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은 장내 환경도 개선해 주기도 합니다. 또한 콩과 식물들도 감자와 함께 드시면 정말 좋은데요. 이들을 함께 드시면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섭취하게 됩니다. 콩과 식물은 식물성 단백질, 섬유질, 철분, 마그네슘과 여러 비타민을 포함하여 심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소화기관의 건강 개선과 혈당 조절에 훌륭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고 혈당을 조절해주면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혈관의 건강은 치매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콩과 식물과 감자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단백질과 필수 미네랄의 훌륭한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을 지원하고 감자의 복합 탄수화물과 잘 어울려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도 억제해줍니다. 부추와 이것을 함께 드시면 죽어가던 혈관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서 간 해독에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당뇨의 예방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하고 레시틴, 리놀렌산,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두부와 부추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추에 풍부한 황화알린 성분이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의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서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해도 혈관 내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체내에서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인데요. 이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 급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의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두부에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이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다시 메티오닌으로 전환시켜 독성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두부에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잘 안 드시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인들의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때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부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럼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서 물기를 꽉 빼주고 두부를 으깨줍니다.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서 반죽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에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서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 주는 거죠. 부추의 효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주고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에는 프리라디칼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프리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제거해 주어서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줘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의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장에서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줘서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서 함께 넣어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믹서기에 넣고 물 반컵, 올리브 오일 1스푼을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가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예요. 부추의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 데에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화알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이 글루타치온을 합성할 때 필요한 황화합물이 풍부하여서 간의 해독 작용을 높여줄 수 있어요.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은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 주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이 되어서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을 더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 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한번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진 후에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아주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예요.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인데요.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서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서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 시림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서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눈질환 중에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 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 줄 수 있는 거죠.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서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서 흡수율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아주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급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요.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서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맛있는 부추 브로콜리 무침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하게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서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부추에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고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몸 상태를 보면서 소량씩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오이가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 혹시 모르셨죠?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 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몸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따로 먹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까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 나트륨을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바로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인데요.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인데요.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만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 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설탕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은 바로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걸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시잖아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에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그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이는 낮은 칼로리와 높은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그 얻은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 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이라면 바로 이것을 드셔야 합니다.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유의 그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게 되지 않는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할 채소 중에 하나인데요.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지금부터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먹고 있는데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도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섭취하여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여서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여주는 효능이 있어요.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을 조금 줄일 수 있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데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점막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 등이 되겠고요.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 모든 것이 점막인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해서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 식물 화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주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되죠.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바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거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고 추가적으로 과도한 철분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어 빨갛게 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철분이 필요 이상 쌓이게 되면 세포와 혈관을 산화시킬 수 있는 건데요.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는 거죠.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바로 붉은색 고기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고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것이 정말 좋겠습니다. 5번째 가지의 효능은 감염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 감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껍질과 꼭지 부분이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절대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 세정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 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감염뿐만 아니라 염증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우리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러한 세균들은 충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나 잇몸에 건강에 좋지 않아 소금물로 가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소금물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6번째 가지의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예요.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 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3가지를 이용해서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해당 연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프라톡신, 타르질 등에 대한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를 평가했어요. 그 결과 가지에서 약 80% 이상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카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지에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합니다. 가지는 여러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훌륭한 항암 식품이 틀림없죠. 7번째 가지 효능은 바로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눈의 망망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부신 증상이 나타나죠. 이 증상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체내에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 저하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지의 속살에는 이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또한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바로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죠. 이렇게 가지는 뇌 기능 유지와 뇌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9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들이 체내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 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서 근육 피로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이 있어요.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로서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고,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도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의 클로르겐산 성분이 염증과 매개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과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서 염증 반응으로 인한 발열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데요. 그냥 드시는 것보다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의 속살은 스폰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어요.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도 있어요. 또한 피토스테롤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혈관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뼈의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이죠.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건데요.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는데요.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어요.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가지를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수는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의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를 씻을 때에도 너무 오래 물에 담가 두지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지 삶은 물은 차처럼 드셔도 되고 다른 요리할 때 채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는데요.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익히지 않고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 가지는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라닌은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거예요. 이 독성은 위경련, 복통, 현기증, 식중독증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드시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고 두통 또는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지 섭취 시에 주의하셔야 하고요.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하기 때문에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실 경우 위장에 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